안녕하십니까? 이것이 C 언어다. 서현우의 C 프로그래밍 정복의 저자 서현우입니다. 이 책은 제가 10여 년 강의하는 동안에 그 수강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어려워하는 그런 포인터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개념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인데 한 3년 정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자식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C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힘들어 할까 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그 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장부터 우리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책에 있는 1장의 내용은 프로그램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 우리가 배울 언어, C 언어란 무엇인지 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일의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TV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TV가 처음에 뭐 드라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또 뭐 엔터테인먼트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순서가 정해져 있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팝콘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팝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냄비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냄비가 준비가 되면 거기에 옥수수 알갱이를 넣고 또 그 소금이라든가 버터 같은 걸 넣어서 간을 맞추고 그리고 가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열을 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팝콘이 다 튀겨질 때까지. 가열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다 튀겨지면 맛있게 먹는 거죠. 자, 이러한 순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인 순서가 돼야 된다. 냄비를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옥수수를 넣지 않고 가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순서를 잘 맞춰야 된다. 근데 이러한 순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냐면 처음에 냄비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건 이제 재료를 담을 어떤 그릇이 될 것이고 프로그램에서는 메모리의 어떤 저장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이렇게 냄비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공간이 확보됐으면 이제 거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가공할 그런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옥수수 알갱이라든가 버터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간에다 집어넣는, 냄비에다 집어넣는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확보한 그 메모리 공간에다가 처리할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됐으면 그걸 가공해야 되는데 옥수수를 가열을 해가지고 팝콘을 만들듯이 그 과정이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데이터 처리가 다 됐다.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과정이 팝콘을 먹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냄비를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옥수수를 담아야 되듯이 프로그램에서도 메모리의 저장 공간을 확보가 난 다음에 데이터 입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간이 없는데 입력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한 명령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일의 순서인데 자, 이 프로그램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근데 컴퓨터는 제가 팝콘을 튀기세요. 이런 순서대로 팝콘을 만들면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죠? 그걸 뭐 글로 써가지고 보여줘도 컴퓨터는 팝콘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 방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그 방법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바로
C 언어고, 자, C 언어는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장수하는 그러한 언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C 언어가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즉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인데, C 언어가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C 언어는 1972년도에 AT&T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가 있어요. 통신회사. 거기에 벨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던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개발된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이 켄 톰슨은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유닉스 운영체제가 실행되는 그러한 컴퓨터의 환경이 바뀌면, 기종이 바뀌면은 다시 이거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C 언어를 이용해서 어떠한 기종에서든 그 유닉스 운영체제를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러한 언어가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B 언어라고 켄 톰슨이 만든 언어를 그걸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그걸 C 언어로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탄생된 언어가 C 언어다라는 거. 그래서 유닉스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라서 시스템 자원, 컴퓨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운영체제가 다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라 C 언어는 하드웨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언어다, 그런 기능을 가진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 연산자라든가 포인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양한 기종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를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환성이 있는 언어고, 그리고 함수라는 거로 만들어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 단위로 만들어지는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듈별로 개발할 수 있고, 또 잘 만들어진 함수는 또 다른 프로그램 개발할 때 재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재활용과 그 다음에 코드 유지 보수라든가 디버깅 같은 게 쉬운 그러한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연산자도 있고 표준 라이브러리, 많은 표준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력하고 그리고 호환성이 좋고 또 다양한 그러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받는 언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 언어는 사실상 이게 40년 동안 사랑받아 왔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그런 표준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표준화 과정 중에서 주요 특징 4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최초에 켄 톰슨하고 데니스 리치가 개발을 했는데, 그런 초창기 전통적인 C 언어를 KNRC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표준이 되면서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에서 NC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 회사가 있는데, 그 미국 표준 회사에서, 표준 기구에서 그 표준을 정한 게 바로 NCC거든요. 여기 이제 89년도에 표준을 정해서 90년도에 ISO에서 인증을 해줬는데, 자,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C 언어가 바로 NC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개정이 되면서 99년도에 ISO에서 표준을 만든 게 C99라고 이렇게 불러요. 지금까지 많은 컴파일러들이 그 C99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고, 따라서 우리 책에서도 그 C99를 표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99의 표준에 맞게끔 개발된 컴파일러라면은 이 책을 공부하는데 그 생각이 되고, 그 많은 컴파일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교재에서는, 저희 책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2013, 2013년도 버전, 그걸 가지고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책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사실상 C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어들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C++, C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앞으로 비주얼 C++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C++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C 언어 가지고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과정은 일단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C 문법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만들고 나서 그거를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소스 코드는 어디서 우리가 만드냐? 이거는 편집기에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장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워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래 한글이라든가 기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편집기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편집기에서 C 문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그러한 코드를 소스 코드라고 한다. 자, 이 소스 코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모장에서 여기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저장을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자, 저장이 될 때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텍스트 파일. 자, 이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스키 코드값 형태로 저장된 파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그런 의미인데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건 정보를 교환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구랑 교환하는 거냐? 컴퓨터랑 우리 사람이랑 교환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컴퓨터라고 하는 건 사실상 비트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라고 하는 건 또 두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전기를 담고 있는 상태, 그렇지 않은 상태 그런 전기 소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플래터라고 해서 양극 또는 음극으로 어떤 비트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든 어찌됐든 컴퓨터 안에서는 전부 다 비트들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데이터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트의 상태를 0과 1로서 이렇게 기호화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소스 코드 우리가 작성하는 거는 하드디스크 안에 0과 1로 저장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를 약속해 놓은 게 바로 아스키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C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알파벳이라든가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거 있죠. 0, 1 이런 거라든가 별이라든가 이런 특수 기호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문자를 키보드로 쳤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컴퓨터 내에 저장이 될 때는 A라는 어떤 그런 기호로서 저장되는 게 아니죠. 알파벳으로. 이게 이제 비트의 어떤 상태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저장할 것인가를 약속해 놓은 거다. 자,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그 크기를 한 바이트로 저장하겠다. 한 바이트라고 하는 건 8개의 비트를 모아서 한 바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바이트 크기에다가 이걸 저장을 하는데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01, 00, 000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즉 8개의 비트로 A를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전기를 담거나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전기 소자였다 그러면 첫 번째 비트는 전기가 없는 상태, 두 번째는 전기를 갖고 있는 상태, 없고 갖고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상태를 표현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양극과 음극으로 표현을 한다면 얘는 음극, 양극, 음극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저장하도록 약속이 되냐면 01, 00, 00, 10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놨다. 그래서 알파벳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키보드로서 타이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약속에 의해서 저장이 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키보드를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A를 눌렀을 때
컴퓨터 내에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키보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 사장님은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비트열을 보고 화면에 B라고 찍도록 자 그렇게 만든다면 우리가 키보드로 A를 누르면 화면에는 B라고 보이니까 손발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정해놓은 약속을 우리가 아스키 코드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A, B뿐만이 아니고 이건 키보드로서 0을 눌렀어요. 이거는 숫자예요, 문자예요? 다 문자가 되는 거예요. 코드화되어 있는 그 0을 한 바이트 8개 비트로 어떻게 표현할지 뭐 0011, 0000 이런 식으로 다 약속이 돼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이 비트 열을 요걸 이진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10진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2의 0승, 1승, 2승 쭉 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면 생각해 보세요. 2의 0승이면은 1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승, 2승 이게 다 0이니까 곱해도 의미가 없어요. 0, 1, 2, 3, 4, 5, 6 2의 6승이 64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4를 더하면 얘는 65가 되고 따라서 대문자 A에 대한 그러한 표현 비트 열을 10진수로 이걸 2진수로 생각해서 10진수로 바꾼 이 값 이걸 우리가 아스키 코드 값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 값은 얼마입니까? 65가 되는 것이고 대문자 B의 아스키 코드 값은 얼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1을 더하면 1, 0이 되거든요. 66이 되는 거야. C는 67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숫자 0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은 48 1은 49 이런 식으로 또 쭉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표현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게 아스키 코드인데 우리가 편집기에서 C 문법에 따라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소스 코드다?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즉 아스키 코드 값 형태에 따라서 저장되어 있는 게 바로 소스 코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C 문법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컴퓨터 내에다도 저장을 해놨는데 얘가 직접 실행시킬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바로 아스키 코드값 형태로 저장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더하기 20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단 말이에요. 그럼 컴퓨터가 10과 20을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소스 코드를 내가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실제로 수치값 10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얘도 20이 되지 않고 1에 대한 아스키 문자가 코드화돼서 들어가고 0에 대한 아스키 문자가 코드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0이 아닌 거죠. 이 플러스도 덧셈을 해라라는 어떤 그 명령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 기호에 대한 그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소스 코드를 C 문법에 따라 작성했다고 해서 걔가 실행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 1, 0이라고 하는 코드화된 문자를 실제 연산이 가능한 수치값으로 바꿔줘야 돼. 10이라고 하는. 자, 이 0이라고 하는 문자를 그걸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이 플러스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 자체를 덧셈을 수행해라 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어 자체는 CPU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덧셈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작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CPU마다 그 덧셈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어의 크기라든가 비트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는 아스키 코드 값 형태로 일정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되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될 그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컴파일 하게 되면 이러한 코드화되어 있는 이러한 문자들이 전부 다 뭐로 바뀐다? CPU가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어들로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실행 파일, 그 파일을 실행 파일이라고 하고 자, 컴파일 되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시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은 뭐가 실행시켜요? 운영체제가 실행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윈도우즈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컴파일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행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과정은 정리를 해봅시다. 뭐부터 한다? 소스 코드를 우리가 만든다. 그거를 그 다음에 컴파일한다. 컴파일한 다음에 운영체제에서 그거를
실행시킨다. 이런 과정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과 C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 책에 있는 그런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볼 텐데 지금 해본 그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1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